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뭐 긴 얘기는 다 아시니까 하지 않을게요. 6월, 9월에 나온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수능에 나오지 않겠죠. 다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 요소, 개념 이런 것들이 오답 지문에 있는 게 메인 주제로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6월, 9월 모의고사만큼은 오답 지문까지 꼼꼼히 어떤 내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모의고사 본 지 하루 지난 날인데 지금쯤이면 뭐 여러 인터넷 사이트, 인강 사이트나 뭐 EBS 마찬가지로 뭐 답은 물론 해설까지 다 이제 뭐 적어져서 나오고 해설 강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는 다르게 가장 빨리 해설 강의를 올리는 거를 이제 추구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긴 했는데 뭐 빠른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급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빨리 올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그리고 제가 1년 작년 막 이렇게 이 동아시아사를 전담으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더 고민이 있고 문제 푸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기는지, 계속 같은 실수를 하는 거고 같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초점을 맞춰서 차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하고자 지금 아이패드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준비했고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자 준비해놨는데, 연표 혹시라도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수백 명의 고2 고3 학생들이 이메일 주소를 저 유튜브 댓글에 남겨줘서 연표를 받아갔는데, 제가 정말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연표 정말 이제 보시면서 시기 문제 이런 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필요하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연표.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처음 제시하는 선물인데, 저도 이거 옛날에 구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딘가 교과서 출판사 홈페이지에 있을 텐데, 사료 모음집이라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거기에 4개의 뭐가 있습니까? 출판사가 있습니다. 천재, 금성, 미래엔, 비상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료가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천재, 어떤 건 비상에 있는 사료가 뭔지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사료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제가 동아시아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만 거기서 이제 서술 방식, 서술의 조금의 방향, 그림 자료, 사진, 뭐 자료, 지도 이런 걸 활용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걸 모두 이제 그 중에서 역사 자료, 당시의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요 자료인데, 요것도 지금 이게 PDF 파일인가요?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뭘 보내달라고 할지 이메일 표시를 해주세요. 사료 보내주세요. 또는 연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사료 보내달라고 하면 강아지 사료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문제를 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지금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4사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교과서로 충분합니다. 공부는 교과서로 충분.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보고 많은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럴 텐데, 제가 말하는 또 사설 문제집도 있고요. 당연히 좋겠죠. 많이 풀면. 근데 이제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 있잖아요. 어떤 교과서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그냥 구석구석, 그리고 수십 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정말 자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충분합니다. 오케이? 이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번으로 쓸까? 자,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교과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르는 지문, 보기가 나오네. 모르는 보기? 뭐야, 선생님 교과서로만 된다면서요. 처음 들어보는 뭐 사료, 자료 또는 이제 보기 1, 2, 3, 4, 5번 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제 내용을 이제 서로 조금씩 다르게 다루는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99%의 확률로 열심히 했는데도 처음 들어본 말, 모르는 보기 지문은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아니 그 정말로 교과서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는 다른 교과서에 나온 게 정답일 경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이런 걸 예방하기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공통으로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 과정에서 제시를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답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위해서 오답에서는 완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사료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죠. 아는 지식과 연결을 해서. 그것도 교과서만 보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기 문제. 이 논란의 문제 시기 문제인데 이거는 시기 문제를 이제 만나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와 함께 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일단 직접 보면서 정말 여느 인강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어떤 해설지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현직에 지금 현재 학생들과 지금 동아시아사를 함께 호흡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최대한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 항상 동아시아에서 1번 문제로 나왔던 것은 바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 토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6월, 9월은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청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부터 당황하고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나머지 20문제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겁부터 먹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겁먹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아는 그림들도 있고 지금 차근차근 보면 지금 얼리터우 문화 그리고 황허강에서 이제 발전한 얼리터우 문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동기예요. 청동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나오지 않던 유형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교과서를 열심히 봤으면 요 밑에 있는 유물들, 가에 들어갈 유물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1번 비파형 동검이죠? 자, 고조선 영역을 알려주는 거.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제가 모든 교과서를 맨날 보는 건 아니라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비상 그리고 천재교육. 제가 이 두 개를 조금 메인으로 해서 영상을 찍는데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대놓고 얼리터우의 청동 술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요. 그래도 신석기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제 정말 이제 9월쯤 왔으니까 문제풀이 요령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잘 봐. 3번이 조몬인 건 너무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4번도 돼지 모양이 있는 허무드 토기. 알죠? 창장강, 양쯔강 유역에. 5번이지 조금 헷갈릴 만한 거예요. 5번에서. 5번이 뭐냐면, 근데 이게 좀 쇠로 청동으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까? 자, 5번은 이제 랴오허강 근처에서 발달한 홍산 문화. 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아니죠. 이거 토기가 이게 얼굴 모양인데 여기 지역에서 이제 옥기도 발견되고 요 얼굴 모양의 흙으로 만든 것도 발견된다. 이렇게 이것도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그래도 쉽게 풀 수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당황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자, 2번 인물에 대한 설명. 견당선을 타고 견당산은 알겠는데 견당선이라고 또 갑자기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연결하세요. 오케이? 이 출제위원들도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당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견당사라고 하잖아요. 여기 당나라에 파견된 배인가 보네요. 그렇죠? 일본의 승려가 배를 타고 지금 당나라로 가고 있네요. 일본 승려가 당나라로. 이거 여기까지만 벌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한 부분에서 인물 탐구할 때 이제 다 아셨겠죠.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의 법을 구하는 여행기를 적은 앤닌에 대한 내용이죠. 앤닌. 자, 앤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다 읽어볼까요? 적산포파. 이런 것도 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장보고 얘기죠, 장보고. 장보고가 이제 서해안, 남해안에서 활동하면서 앤닌군이 이동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편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 법화원이 이제 장보고와도 연결돼서 사진 자료로 나와 있고, 여기 신라방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산둥반도 쪽에.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1번 왕원천축국전 누굽니까? 이것도 말로 할게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해초 신라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하였다. 엄청 많은 불교 스님들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제 요런 문장에 어울리는 요 동아시아 주제랑 어울리는 이제 사람은 2차돈이죠. 신라 법풍왕 때.
그쵸? 목을 베었는데 하얀 빛깔의 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쇼토구테자의 스승이 되었다도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해자, 고구려 해자, 담징과 함께 나오죠. 그리고 신라에서 불교의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쉽게 접근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거 원효 일상. 자, 요거 뭐 추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확실하죠? 자, 3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드디어 시기사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기사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비법 요령 같은 거는 이거는 그것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 봐도 지금 쉬운 문제 같은데, 자, 볼게요.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 평성에 도착하고 흉노도 도착하고 묵특 선우도 도착하고 백등산 뭐 다 나왔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 백등산 전투. 그쵸? 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흉노가 포위를 해가지고 한나라 황제가 사로잡히는 뭐 일까지 생기고 급하게 화친을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평성에 있었던 평성의 치욕, 평성의 치라고 불리는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한나라 황제가 누굽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 요 얘기가 조공책봉 관계의 시작 그 단원 주제에서 나옵니다. 이 관계, 국제 관계가 시작될 때 요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요때 요걸 조공책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그 이후부터 한나라 무제부터 이제 정식으로 다른 나라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압도하면서 조공책봉 관계의 그 시작점,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등장하죠. 어쨌든 요 사례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백등산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한고조 유방. 한고조 유방이 누굽니까? 한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쵸? 한나라를 세운 사람.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그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또 나를 읽어볼게요. 황제가 왜 남쪽에 있는 노국 왜 일본에 있는 노국이란 나라의 사신에게 금으로 만든 도장을 내려준 해에 남흉노, 아직도 흉노가 나오네요. 이 남쪽 흉노인가봐요. 새로운 선우가 지겨하였다. 2년 후 북흉노 일본에 무려 황제에게 방복하였다. 자, 이거 뭐 위에 줄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뭐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은 난이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다 나오는 그 얘기긴 한데, 그 뭡니까, 저기 교과서에 그 부록이나 밑에 쪽에 이제 뭐 탐구 활동 뭐 요런데 추가 사진 자료 요렇게, 그리고 좀 날개 아니에요. 그 엄청 한 줄 정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저기 후한이 만들어지고, 후한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광무제. 선생님 뭐 여러분 각자 수업 시간에 유수라는 사람 배웠습니까? 호족들의 힘에 입에서 광무제가 이제 후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한나라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후한이 나오죠?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외척 왕망이 신나라를 잠깐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연표로 본다면 우리 영년, 기원 전 역사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간단하게 말해서 대충 요 딱 절반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기원이 원년이 원년. 오케이, 빵년이란 말은 없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략 마이너스 200년 플러스 200년. 이게 400년이 앞에가 전한, 뒤에가 후한. 요게 잠깐 10년인가 15년 동안 신나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연표 제가 보내드린다고 한 거,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오죠. 이렇게 여기 BC 200년, 그리고 뒤에 200년, 뒤쪽 200년, 3세기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렇게 신나가 있고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되겠고, 요 후한이 만들어지는 그 지금 광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로 쭉 내려오면 바로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한위 노국 왕, 후한이 노국 왕을 책봉했다. 여기서 말하는 후한이 바로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 황제가 노국의 왕을 이제 임명하고 책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한위 노국 왕에 대한 그 금 도장이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한나라가 지금 만들어질 때랑 후한이 만들어질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네요. 그쵸? 자, 남월이 정복되었다. 이게 언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잖아요. 한나라 한무제. 이거 사이네요. 정답 다 바로 나오네요. 한무제는 한고조 유방 다음 한 7대인가 그때 황제입니다. 그때 만들어지고 한무제 때 거의 전성기죠. 전한이. 그쵸? 그러다가 차츰 환관들 등장하고 왕망 신나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후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1번이 답이겠죠?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갑자기 고구려가 나오네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라는 거 한국사 공부까지 여러분이 좀 돼 있으면 미천왕이라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시기가 바로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한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우리 이게 한반도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는 정말 거의 공식처럼 이 중국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차곡차곡 삼국이 발전을 이룬다.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한무제 때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낙랑군, 진둔, 임번, 뭐죠 또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세 개, 한 사군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낙랑, 진둔, 임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낙랑, 임둔, 진번. 아무튼 그 중에 낙랑군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만들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 때 한나라에서 이제 좀 이제 한사군에 대한 이 영향력이 조금 많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후한이 이제 삼국시대로 분열된 이후에, 그러니까 분열된 이후에 고구려가 이제 막 잘 나가려고 할 때, 고구려에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전성기로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등장하는 왕이 미천왕이죠. 그때 낙랑군을 축출을 하고 뭐 교과서엔 연도까지 나오는데 300년, 314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300년대를 몰라도 이제 그 중국이 후한이 이제 분열되고 그걸 틈타서 고구려가 성장한다. 요런 이제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번은 좀 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도 이렇게 느끼라고 이해하라고 했지 뭐 정확한 연도를 모르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이후란 얘기예요. 진시 황제가 분석해온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이전이냐? 가보다도 이전, 그쵸? 자, 가보다도 이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한족이 강남으로 왜 이동했죠? 북쪽에 오랑캐 5호가 와가지고 흉노 선비 갈저강이 와가지고 막 북쪽 황허강 유역을 막 장악하니까 당시에 이제 진나라는 뭡니까? 후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 오 삼국시대로 나뉘어져서 약 뭐 3-40년 동안 싸우다가 이거를 통일하는 게 위나라의 그 신하였던 사마씨 중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잖아요. 통일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부정부패 뭐 사치와 향락 이래가지고 막 나라가 망가져 가고 그때 쳐들어온 5호에 의해서 동쪽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인구 이동, 그 강남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진이 된다. 위에는 5호 16국이 등장하고 북위 나오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후한보다 훨씬 이후네요. 나보다 이후. 오케이?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에 이게 오히려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청동기철기가 조금 약간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좀 늦게 중국과 한반도보다 늦게 이제 등장하는데 수십 개의 이제 작은 소국들이 이제 야요이 시대 이후에 소국들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셌던 게 야마타이국이었고 그걸 이끌었던 여왕이 히미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히미코가 중국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바로 이 왕으로 추대되고 중국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중국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책봉 같은 개념이죠. 중국에게 친위 외왕이라고 이거 제가 연표에 써놨나? 여기 있네. 여기 위나라의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연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친위,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가 뭡니까? 빨간색 거 바로 요 위나라예요. 느낌 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후라는 거죠. 오케이? 뭐 지금 연도 이걸 이 정도를 연도라고 하겠습니까? 연도 얘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런 국제관계의 흐름만 이해한다면 이거는 좀 앞장에서 정말 어려울 수 있었을 문제인데 쉽게는 아니고 풀 수는 있다. 이렇게 한무제가 확실하면 한무제 북쪽으로 고조선 흉노 몰아내고 저쪽 동쪽으로 고조선 멸망시키고 서쪽으로 장건 서역 파견 남쪽으로 남비엣 정복 이렇게 다 공부하잖아요. 오케이? 3번 그렇게 넘어갑니다. 4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흐른 것은 자 그림은 화와 가 황실의 모양에서 자 이 탑 뭐예요 여러분 뭐야 딱 보자마자 황룡사 구축 목탑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써있네요. 애초에 자 영령사의 구축 목탑이래요. 근데 러양에 세웠대. 여러분 여기서부터 러양 하면 또 이제 중국의 중요한 이제 지리적인 이제 도시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죠? 자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 지금 뭐야 가가 지금 이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화북을 통일을 했고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통일까지 했대요. 그리고 러양으로 천도했대. 요 세 가지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오케이? 뭡니까? 선비족이 세운 바로
북위가 되겠고요. 그쵸? 아까 다 연결되네. 5, 16, 9 여기를 통일한 거잖아요. 그쵸? 통일하고 그 중에 이제 효문제 같은 황제는 한화 정책, 호한 융합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뭐 성을 이제 한나라식으로 바꾸고 원으로 바꾸고 언어도 이제 한나라 언어 쓰기로 하고 결혼도 막 시키고 또 뭐 했습니까? 수도를 평성에서 이 북방 민족들의 근거지 북위의 근거지 선비족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 러양이라고 하는 낙양 중국 중원 지역 한족의 중심지였던 러양으로 옮기면서 한화 정책의 정말 대표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왕망 얘기. 요게 또 앞에서 막 힌트를 주네요. 그쵸? 자, 이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서 멸망, 전한이 되겠네요. 한나라. 아까 말한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왕망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역사가 중지되는 거고, 다시 후한에 의해서 왕망도 멸망하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고 뭐 야마토 정권. 토번에 화번공주로 보냈다. 화번공주 나오고 토번 나오고 당나라죠.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사가 주제별, 관계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 교과잖아요. 그쵸? 그 조공책봉 관계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삼국시대 때 얘네도 삼국시대였고 위진남북조 시대였고 북위가 통일했고 그 동제 서주 동이 서위 북제 북주 밑에는 송제 양진 이렇게 나아가는 위진 남북조거든요. 그때 아주 복잡한 조공책봉 관계를 맺죠. 고구려와도 맺고 또 뭡니까 백제랑도 맺고. 그 백제 왕 계로왕이 북위에 편지 보내는 것도 교과서 사료로 나오잖아요. 고구려 공격 좀 해달라고. 근데 교과서에 문장에 써있죠. 북위는 고구려와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니네 말만 도와줄 순 없다. 오케이, 느낌 오겠어요? 오케이, 4번 정답 뽑으면 되겠고, 위만이 춘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올랐다. 조선에 관련된 얘기죠. 고조선. 자, 그 위만조선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하잖아요. 그쵸? 4번 되겠고, 이건 뭐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그냥 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적이 전쟁을 일으켰대. 무슨 전쟁이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니까 당연히 죽이겠죠. 조선이 등장하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백성들이 비참하대요. 우리나라가 뭐 당했나 보네요. 조선의 국왕은 평양으로 우리가 도망가고 또 다시 피신하고 뭡니까? 이걸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 조선의 수도 한양, 평양으로 가고 또 어딘가로 갔대. 자, 여기 임진왜란이네요. 그렇죠? 분명 요동을 침범할 것입니다. 얘네 일본의 이 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요 요동반도 요 지역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명나라 황제 만력제 때, 만력제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명나라 황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줬던 그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임진왜란이네요. 자, 이거 항상 쓰는 습관 들이라고 몇 번 이제 전에 해설 강의에서도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모문룡이 가두에 주둔하였다. 이것도 좀 낯설까요? 혹시? 3점짜리 문제니까 낯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교과서가 기억나는데, 모든 교과서에 이거는 뭐 정식 문장 본문이라기보다는 왼쪽 날개 모문용에 대한 내용 또는 가도에 주둔했다는 내용, 잘 그렸다 지도. 자, 여기 보면은 요게 함경도적에 섬이 하나 있어요. 가도라고. 여기에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여기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 여기 뜬금없이 머무르냐? 자, 후금이 성장하면서 이 중국 진출을 이제 막 노리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 여기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잠깐 대피도 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기 우리나라 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광해군 때 얘네를 잠깐 신경 쓰고 있다가 이 세력을 그리고 정식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에 바로 임조 반정이 터집니다. 근데 인조는 어떤 외교 정책을 썼죠? 친명배급. 그 명나라 장군이 모문용을 지원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명나라 장군이니까 친명. 그리고 후금을 배척하는, 얘네를 도와가지고 후금을 견제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보고 니네 진짜 정신 못 차리냐? 친명배급 정책을 써? 게다가 중립 외교를 쓴 광해군을 쫓아내? 하면서 쳐들어온 게 뭡니까? 정묘호란. 이거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많은 TMI가 있었네요. 자, 청해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병자호란이죠. 적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병자호란. 영화도 있죠. 남한산성. 일본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명예의 무역을 다시 하자고 요구를 한대요. 한번 했었나 언제? 명나라와 일본이 무역한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중요하게 가만무역이잖아요.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 그쵸? 그 이후에 근데 이 무역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오니네난 이후에 센고쿠 시대가 진행되고 이걸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했다가 우리나라 의병 이순신 장군 이런 이제 반격 그리고 명나라의 파병 등을 통해서 잠시 침체되죠. 그때 일본이 요구합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 우리 땅으로 일본 땅으로 인정해라. 오케이? 밑에 3 남죠. 그리고 뭐 명나라 황제의 딸을 나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나요? 부인으로 이제 맞이하겠다. 그를 비롯해서 또 뭐 있었죠? 바로 이거. 무역, 명나라는 일본과 무역을 다시 재개하자라고 강화 협상이 이루어질 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임진왜란 강화협상 이게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정유재란 이게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대요. 있죠? 윤관이 여진정벌 고려시대니까 아니겠죠?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 승리하였다. 센고쿠 시대 이야기죠. 조총을 이제 득템한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서 조총의 위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전국 통일 직전까지 갔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밑에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고 나고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는 거죠.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오케이,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모문용 가도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였을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 구석에 6번 갈게요. 너무 말을 많이 하나? 자, 6번 갈게요. 지금 공부하는 이제 요런 팁도 이제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 국가래요. 지금 맨날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현종 시기에. 자, 여러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면 진짜 이제 어떤 왕인지 어느 나라의 왕인지도 느낌이 팍 오는 막 경지가 있어요. 현종 뭐 우리나라 조선의 현종도 있고 뭐 또 어떤 고려 시대에도 현종이 있고 한국사에 등장하는 또 당나라도 현종이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이런 거 그냥 대학교 역사 좋아하면 가서 공부하시고 책 읽어보시면 현종이 중요한 이제 황제이긴 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읽어볼게요. 관리가 영을 어기면 율에 따라 뭐 대놓고 율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삼성의 하나인 상서성 대놓고 당나라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요것도 이제 교과서마다 이제 율령 그 체제의 완성하면서 수나라 당나라 때 율령이 만들어지고 동아시아 각국에 퍼졌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걸 수용했다. 일본의 이관팔성제 발해의 삼성육부제 이 다 모든 게 기본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였죠. 삼성,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이 있고 육부 이후에 병영공이 있고 요게 이제 발해도 좀 유교시 그 이름으로 바뀌기도 충인이 지혜신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당성, 선조성 바뀌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이성육부제로 바뀌기도 하고 이 당나라에서 완성된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오케이? 뭐 밑에 거 읽어보면 많으네요. 율령. 오케이? 당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정복지에 도후부를 설치하였다.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도호부, 도독부를 설치하죠. 당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이민족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제 6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호부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인 해가지고 고3 거 아니었나? 너무 영상을 요새 많이 찍어가지고 도호부 문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도호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 때도 이 당나라 그리고 도호부 얘기 도호부에 이제 파견된 사람들 누굽니까? 절도사까지 오케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나라 말기로 가는 거 황소의 그 알록산의 난 사명의 난 황소의 난까지 이어지고 송나라까지 5대 10국 송나라까지 이어지는 흐름 여기 중요한 느낌이 오네요.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태정관 신기관 이관 그리고 밑에 팔성 일본이죠. 지방 행성을 설치했다. 행중서성의 약자이고 이 뭡니까? 원나라 때. 자, 다 나오죠. 그리고 명나라 때 초반에까지 존재했고, 원명. 그리고 도서와 문서를 관 문적원도 낯섭니까, 혹시? 이것도 제 기억에는 천재교육교과서에는 아예 밑에 이제 발해 삼성육부제 해가지고 왕 있고, 밑에 또 이제 6개 부서 할 때 여기 특수 기관으로 문적원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비상에는 아예 문적원이 이제 도서에 문서를 관장한다고 그대로 써있던 것 같은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교과서에 발해에 대한 얘기죠. 관리 선발 위에 독서 선포가 실시하였다. 통일신라 뭐 어렵지 않은 문제. 자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탕구리 포켓몬 중에 탕구리 참 귀여운데 그 탕구리가 아니라 탕구트족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는 사람 이름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북방 민족 사실 좀 서쪽에 있는 이 서하
이 국가는 서하에 서하. 독자적인 연호, 독자적인 문자, 그리고 이 당시 송나라와의 관계, 서하, 거란, 요나라, 그리고 여진, 금나라, 이 관계, 그 서하에 대한 걸 알 수 있냐? 요나라는 거란족, 서하는 탕구트족, 금나라는 여진족. 오케이? 이원호 서하, 야유라복이 거란, 아구다, 여진, 금나라. 오케이? 자, 이렇게 다 있어요, 교과서에. 얘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장 적절한 거.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어요. 여러분들. 서하를 공부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몽골을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야 돼? 자, 여기. 몽골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몽골에 의해서 이제 국제 질서가 일어나 엄청 이제 몽골이 영토를 넓게 하잖아요. 그때 이런 칭기즈칸이 이제 몽골 그 울루스라고 하는 그 몽골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 친위 부대, 그리고 이슬람 국가 호라즘을 정복하고 서하까지 공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칭기즈칸의 업적이. 이거 따로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서하를 정복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이제 칸들의 역할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구분을 해두면 좀 좋겠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연표. 오케이? 자, 보면은 그리고 몽골의 공격을 멸망하였어요. 뭐야? 바로 답이네요. 자, 바로 답. 고르면 되겠네요.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어요. 송나라가 왜 남송이 됐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송나라가 일단 먼저 거란에게 침략? 거란과의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연운 16주를 바로 이 4번 얘기가 나오네요. 연운 16주 만리장성 밑에 16개 아주 이제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거란에게 내주고, 그쵸? 이 후진의 석경당으로부터 뭐 받았다 막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바로 거란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저기서 이제 크고 있는 금나라 여진과 연락해가지고 거란을 쫓아내자고 했죠, 송나라가. 그리고 이 금나라가 상당히 강력해서 쫓아냈습니다, 거란 요나라를. 근데 여기서 금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야 송나라 니네도 약해 보이는데 하면서 이 황허강 쪽으로 오는 거죠, 만리장성 넘어서. 그러면서 송나라는 에잇 하면서 도망가죠. 그러면서 남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송을 거의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거의 계속 몰고 가고자 했는데 송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황제도 납치되고 막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패를 갖다 바칠게 하면서 우리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저기 윗사람이지만 니네한테 계속 다 갖다 바칠게 하면서 약간 굴욕적인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이게 금나라와 관련된 얘기네요. 오케이? 이것도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송나라가 자 남송으로 가는 게 바로 이 금나라 때문이다. 여기 다 연표에 그 시대적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정강해변은 뭡니까? 송나라 황제가 납치되는. 이렇게 다 연표에 나옵니다. 연표 같이 보세요. 고구려와 협력하여 당에 맞섰으면 뭐야? 이거는 뭐 지금 북방 유목민족들을 주제로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말하면 돌궐이겠네요. 돌궐. 오케이? 돌궐, 고구려, 백제, 이 십자 외교 7세기 때. 오케이? 자, 거란과 단판으로 강동 6부를 고려의 서희의 이제 활약으로 확보하였죠? 자,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연운 16주 정말 중요합니다. 연운 16주. 연운 16주 요 나라 관련해 가지고 자 8번 또 시기 문제가 나왔네요. 시기 문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볼까요? 저기 수도 탕농로도 벌써 났어요. 그치? 근데 여기 안 났던 사람이 나왔네요. 쩌능다오가 격장사도 제가 보기에 있던 교과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교과서인지까지는 기억 안 납니다. 사기를 높여서 이름부터 우리 딱 이름 특이한 분들 다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오케이? 지금 어떤 적이 베트남의 수도를 공격했는데 베트남 장군이 병사를 사기를 높여서 쫓아냈다. 다시 되찾았다. 탈환했다라고 나오네요. 이 베트남 쩌능다오가 활약할 때 누가 쳐들어오는 겁니까?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 오케이? 나도 볼게요. 막부의 쇼군은 막부가 나오네. 막부. 근데 무슨 막부일까? 요시노의 남조와 남북조로 나뉘었던 조정 황제가 천황이 2명인 이 정부 조정을 왕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열 종식 남북조를 통일했다는 얘기네요. 이거 그거네요. 무로마치 막부에 3점짜리네.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이렇게 세울게. 이렇게 이 밑에 좀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잘 봐. 중국 얘기를 이렇게 적을게요. 중국. 몽골 제국이 나중에 쿠빌라이 카트 원으로 바꾸죠. 그쵸? 원나라 다음 누구니까? 자, 이거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시기 문제가 좀 어려울 때 한번 요런 밥을 써보세요. 자, 연결을 계속 하는 겁니다. 원나라 있고, 원나라 다음 어떤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만들죠? 자,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일본도 얘기를 적어볼까?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누가 세웠죠? 자, 몽골 이 원나라가
고려와 연합군 여몽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풍 때문에 그 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가마쿠라 막부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쨌든 근데 좀 타격을 조금 받고 가마쿠라 막부가 시들시들해지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바로 이 원나라 침략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시카가 다 적지 않을게요. 다카우지가. 근데 이 사람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에요.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때 여러 가지 천황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북주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무로마치 막부가 존재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제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 오케이? 자, 이거를 통일하는 게 저기 누굽니까? 저기 누구죠? 아시카가 요시미스. 오케이? 요 두 사람은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남북조를 통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명나라랑 연결해보려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잘 봐. 이 사람이 통일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명나라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명나라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시 황제였던 영락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른 색으로 표현했다. 티나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습니다. 뭘로? 일본 국왕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때 무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합 무역이. 오케이?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와 명나라가 이제 이 감합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지금 중국과 일본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삼포외란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 자, 여기서 조선을 한번 껴들어 볼게요.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의외로 무로마치 명나라 조선 요 순서입니다. 이 교과서 앞에 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연표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있었을 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요. 우리도 이성계가 근데 조선 건국했을 때 명나라랑 친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명나라랑 무조건 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동 문제로 좀 트러블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선시대 3대 왕 때 태종 때 명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태종 다음에 세종. 요 세종 때 지금 5번이 보여가지고 5번 얘기도 할게요. 쓰시마 섬을 정벌을 하죠. 요거보다 다 뒤란 말이에요. 그럼 나보다. 오케이? 나보다 뒤. 그리고 세종 이후에 태종 태세 문단 세예성. 자, 이때부터 일본에 배를 타고 오는 무역상들과 무역을 좀 열어줍니다. 쓰시마섬 당근과 채찍을 막 줬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삼포를 개항하고 여기서 무역을 하라고 하는데 얘네가 여기서 왜구들도 있고 도둑 막 노략질하면서 외란, 삼포 외란 또는 삼포 외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일으키고 을묘변 일으키고 비변사 중요해지고 나중에 임진왜란까지 가는 요 흐름. 그게 다 요 이후가 되는 거예요. 1번과 5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에 다 이후가 되는 겁니다. 1번과 5번이. 요렇게. 제가 지금 뭐 연도 얘기 하나라도 했습니까? 온인의 난이 발생한 거는 무로마치 막부 다 끝나게 무로마치 막부가 완전히 끝나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온인의 난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이긴 하지만 센고쿠 시대라고 불리는 센고쿠 시대의 시작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엄청난 뒤에가 되겠죠. 오케이? 몽골이 호라즘 정보를 했다. 몽골이 호라즘을 정보를 한 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칭기즈칸 때 그리고 이 북쪽으로의 진출 그 이후에 이게 사실 이것까지는 뭐 자세히는 교과서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남쪽으로의 이제 정복 전쟁 진출 그러면서 여러 칸들이 등장하면서 남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쩌낭조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 가보다는 앞선 거죠. 오케이? 칭기즈칸 때니까 완전 몽골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몽골이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오케이, 그리고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가 지금 여기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그쵸? 지금 이게 나고. 그리고 몽골이 지금 이제 공격한 거. 요 몽골일 시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이에 있는 거네. 4번은 이렇게 답을 고르는 거네요. 오케이. 좀 어렵네요. 그쵸? 좀 어려워. 어려운데 조금 이제 1번, 5번은 조금 이제 한국사 느낌으로 쉽게 제끼고 3번 정도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참고하세요. 이 칭기즈칸 이후 칸 중에 뭉케칸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 쩌낭조를. 그 과정에서 연표도 보자. 자, 연표 이렇게 보면은 이 몽골에서 쳐들어오는 이 초록색 줄입니다. 여기 송나라 남송 공격 멸망 이게 다
쿠빌라이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격, 이때 뭐예요? 일본도 공격, 그리고 이때 쩌낭조,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칭기즈칸 때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기즈칸은 아예 몽골을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인 시절, 그쵸? 몽골 제국일 때가 칭기즈칸이고 쿠빌라이 때가 원나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런 것도 조금만 이제 구분을 해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답 요렇게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시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건 3번 정도 헷갈리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공부가 좀 돼가지고. 기역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 기역이 뭘까? 새로운 제도가 실시됐대요. 인구가 답이 그러면 좀 그렇죠. 가난한 장정인으로 인두스엔 정세를 징수하기도 곤란하였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나봐요. 지금 조정은 장정에게 매는 정세의 총액 더 이상 이 액수를 이제 고정하고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내용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 완전 증가하고 살기도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 세금을 더 안 걷어도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핵심 문장이 나오네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지정은제를 만들죠. 이 지정은제가 실시된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 자, 여러분 지정은제가 언제 만들어지냐라고 황제 이름까지는 안 배웠을 거예요. 요 때가 언제냐면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 옹정제 때 이제 지정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자료에 따라서 그 이전 좀 그 이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완전 청나라의 최전성기. 청나라란 나라가 후금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랑도 전쟁하고 명나라 멸망시키고 초반에 아주 이제 정말 딱 침착하게 성장을 시키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최전성기 요때인데 요 최전성기 때 지정은제가 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걸 알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끝난 직후.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도 명나라도 존재하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최전성기라니까요. 명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명나라 아무것도 없다는 게 명나라 부활시키려고 했던 어디죠? 그 3번의 난, 그리고 또 타이완의 정성공 정씨 세력 다 완전 접수한 이후에 최전성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임진왜란 직후 명나라까지 아주 살아있을 때 팔팔할 때 얘기니까 아니겠죠. 이후의 상황.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 천계령 기억나십니까? 천계령이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비슷한 건데 해안가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안쪽으로 이동시킬 이사하다 천자를 써가지고 하는 이제 나온 명령인데 뭡니까? 이게 잘 봐요, 여러분. 청나라 잘 들으세요. 말로 할게. 청나라가 건국됐어요. 명나라를 무찌르고 이제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통일을 했어요. 근데 3번의 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타이완 정성공 세력 등이 일어나서 그리고 밑에 남명 정권도 생기면서 명나라 복귀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천계령이란 말이에요. 얘네를 제대로 해안가 얘네 바닷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명나라 복귀 세력이 이제 있었거든요. 얘네를 이제 우리 백성들이 도와주거나 하면 안 되고 또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해안가에 아예 살지 말라. 이게 바로 천계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제됐다. 이게 바로 최전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이후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천계령 때는 아예 바닷가를 통한 무역까지도 금지됐었단 말이에요. 요 일단 천계령. 그러니까 이 천계령이 있었다는 것은 최전성기 때 해제됐고요. 청나라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명나라는 없지만 비록 자 요렇게 이제 보고 3번으로 할게요. 장거정의 주도로 재정개혁. 이거 명나라 때. 이거 임진왜란보다 전이잖아요. 그쵸? 북로 남해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거정의 개혁, 이때 등장하는 거 1조 편법. 이거 완전 이제 이건 지정은제를 맞출 수 있니? 1조 편법을 헷갈리는 거 아니니? 를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3번 아니고 휴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자, 휴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 이것도 같이 봐야겠네. 휴인장을 발급한 게 일단 누굽니까? 에도막부죠. 에도막부가 휴인장을 발급해서 자국의 다이묘들에게 휴인장을 발급해서 외국으로의 무역을 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걸 통해서 이제 해외랑 무역을 막 하다 보니까 크리스트교도 들어오고 다이묘들이 성장하면서 좀 중앙 집권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도막부에서 이걸 금지시킵니다. 이것도 해금이라고 표현해요. 금지시키고 이제는 좀 철저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외국 상인들에게 신패라는 것을 발급을 해야 되겠다.
신패라는 것을 발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거죠. 이때 들어오는, 그리고 이때 신패를 발급받았던 상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청나라 상인들이 아니 무역을 지금 일본으로 하러 와?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천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지금 무역을 하러 오는 거겠죠. 오케이? 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급한 게 바로 신패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겠어요? 지금 문제는 지정은 이제 최전성기 요때 시점을 묻는 건데 지금 휴인장이니까 요때니까 훨씬 이전이겠죠. 이후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요렇게 일본의 흐름, 중국의 흐름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표죠. 이게 대충 그린 거죠. 완전. 오케이? 이것도 연표를 잠깐 볼까? 자, 연표 보면은 방금 무슨 얘기하고 기후약조, 자, 명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해금 정책이 있었고요. 천계령을 청나라 건국 직후에 이제 하고요. 이런 거 다 진압한 이제 전성기, 최전성기, 그때 지정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휴인장, 그리고 휴인장에서 신패로 이어져가는 요 흐름과 청나라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본 덴메이 연간의 제해로 계기근이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동아시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 정말 역사의 그래프가 나오냐 이제 하면서 나오는 건데, 뭐 여기 얘네가 이제 에도 막부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생고쿠 시대 때도 많이 죽고 임진왜란 때도 조금 죽고 하다가 좀 이제 잘 사나 싶었는데, 덴메이 대기근과 다이묘들의 수탈로 인해서 인구가 잠시 정체되고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엄청 다 요 이후입니다. 오케이, 에도 막부 뒷부분입니다. 세계로 따지면 이제 18세기쯤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청나라의 전성기보다도 조금 이제 뒤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5번이 답인 거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볼게요. 자, 10번 갈게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 10번까지만 하고 끊었다 가겠습니다. 영상을 2개 올려야 되겠네요.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도 그냥 가는 게 맞나? 조금 말을 빨리 할게요, 차라리. 자,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도시일까요? 이런 거 동아시아 이제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알 수 있냐? 이런 문제죠. 자, 우리 사절단 일행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목적지인 어디에 도착? 황제가 생일이래요. 지금 황제가 생일이면 뭡니까? 더 그냥 10번만까지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황제가 생일이면 뭐 수도겠네요. 그쵸? 어디 수도인가 본데? 자, 어깨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사람들 어깨가 맞다고 수렵할게.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문장인데, 각종 물품이 여기서 다 모인대요. 내일은 유리창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싫어하는 톱불 굿발 글레이드 경극도 구경을 한다. 이 시기적으로는 지금 명나라 말기 청나라로 가는 그 시기라는 걸 경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당시에 황제가 머물렀던 곳 수도임을 알 수 있고,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서, 굳이 운하를 통해서 남쪽계 북쪽으로 가겠네요. 이거 어디? 베이징을 말하는 거네요. 베이징 북경, 연경. 오케이? 뭐 이렇게 다 불렸던.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금릉 기기국이 설립된 곳이다. 이 금릉이, 이건 모르죠 여러분들. 자, 난징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난징 기기국이라는 말 뜻인데, 이걸 몰라도 교과서에 금릉 기기국 사진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난징에 만들어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난징은 남경, 베이징은 북경. 자,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되었던 것, 이런 게 낯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교과서가 천재교육 있나? 천재교육 교과서에 엄청나게 큰 그림이 있는데, 성세자생도, 그리고 그 가로 밖에 고소번화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주에, 중국 이름으로 수저우에 번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동아시아의 도시 발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뭐야, 그래서 이게 배경 소주야. 그래, 수저우. 그래서 약간 그 해안가 도시인데 강남 지역에 있었던, 거기를 이제 일컫는 겁니다. 청나라 때 그리고 쓰여진 이 지도고, 엄청 이제 발전된 남쪽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신라 사신과 유학생이 방문한 곳. 신라 때니까 뭐 중국은 당나라 때겠네요. 시대도 맞지 않고 지금 보통 이제 당나라로 갔을 테니까 뭐 산둥반도에 신라방에 있는 곳으로 갔다거나, 또는 당나라 수도인 뭐 장안, 이런 도시로 갔겠네요. 그쵸? 송이 금의 침략을 받아 천도했던 곳이다. 여기는 이만이라고 불리는 항저우, 이것도 바닷가 도시인데 물의 도시.
바닷가 쪽이고 남쪽에 송나라가 금해 침략을 받아서 지금 남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쵸? 남쪽 이만. 2차 아편전쟁 결과로 조약이 체결되지. 1차 아편전쟁 때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 때 텐진 베이징, 요새는 베이징 조약이 강조되고 있다. 5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에 또 제한이 있어서 좀 이따 뵙겠습니다.